무엇인가? 두 번째 시간에 말한 알아차림, 제가 열의자기와 알아차림을 세트로 설명을 드렸는데 그 부분과 오늘 설명하는 관념과 실제, 이 부분은 비파사나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구조가 됩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비파사나 수행을 하는 겁니다. 이것에 대한 이해가 있을 때 수행의 대상을 바르게 잡을 수 있고 수행을 또 바르게 해나갈 수 있어서 오늘 또 아주 중요한 시간입니다. 관념과 실제라고 하는 거, 이거는 지금 처음 들어보시거나 아니면 평소에 관심이 없으셨으면 그게 무슨 소리인가 전혀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는 소리 말이기는 하지만 오늘 통해서 한번 관념과 실제가 어떤 것인지 좀 이해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이 있어요, 없어요? 세상은 분명히 있잖아요. 여러분도 존재하고 저도 존재하고 이렇게 뭔가가 존재한다라고 할 때 어때요? 존재한다라는 말은 뭔가가 있다라는 말인데 그 있는 것이 실제한다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그것이 있다는 것이 증명이 돼요? 지금 여러분들이 있다는 것은 제 눈으로 여러분들이 보이기 때문에, 세상이 있다는 것은 제 감각기관으로 이 세상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뭔가가 존재한다라는 것은 그 존재가 인식이 가능해야만이 실제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존재한다는 건 곧 인식할 수 있는 것이 존재하는 거다. 그러면은 지금 여기 앉아 계셔가지고 우리가 밖에 있는 경치나 그 산이나 들은 지금 제 감각 영역에서 벗어나 있는데 실제한가요? 실제하지 않는가요? 대답하기가 곤란하시죠. 우리의 그것이 실제한다, 실제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안일이, 설신, 의로 경험할 수 있는 대상일 때 실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밖에 있는 우리 문 밖에 있는 택배 상자가 문을 열어보기 전에 아니면 택배가 도착했다는 문자를 받기 전에는 있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인식이 가능해지면 아 그것이 있구나.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전부 뭔 존재가 있으면 있다, 안 보이면 없다 이렇게 이제 결정을 하는데 있다 없다라고 딱 결정하는 것 그 안에는 우리도 자신도 모르게 어떤 실체로서 그것이 존재한다라는 걸 바탕에 깔고 뭐든지 있는 거 하면은 그건 영원한 것으로 또 바로 넘어갑니다. 근데 실제 우리 삶에서 뭔가 존재가 있다라고 느끼는 인식은 한 찰나만 일어나고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러고 보면은 인식 영역에서 벗어나면 없는 건데, 그러니까 없다고 해서 완전히 없는 게 아니라 또 인식 영역에서 벗어나서 보이지 않다가 어떤 조건에 의해서 다시 인식 영역 안으로 들어오면 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가 존재한다는 게 영원한 어떤 실체로서 존재할 수는 없다는 거죠. 이해하시죠? 예. 그래서 이제 그 극단적인 사고는 이 세상이 있다. 까짜이나 보따경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세상은 없다 라고 극단적인 주장을 하는데 부처님께서는 그 연기적 구조로 있다고 하는 것도 극단이고 없다고 하는 것도 극단이다. 나는 괴로움이 일어나고 괴로움이 사라진다고 설명한다. 그래서 중에 의해서 법을 드러내는데 무명을 조건으로 행이 있고 행을 조건으로 식이 있고 식을 조건으로 명색이 있다. 그래서 결국 모든 괴로움의 무더기가 일어난다. 그런데 무명이 남김없이 멸진하면 소멸하면 행이 없어지고 행이 없어지면 식이 없어지고 식이 없어지면 명색이 없어짐으로 해서 모든 괴로움이 또한 소멸한다고 나는 말한다. 그러니까 부처님은 있다도 아니고 없다도 아니고 어중간한 중간도 아니고 조건에 의해서 발생했다가 조건에 의해서 소멸한다. 이게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정견입니다. 그 까짜에나 보따경의 시작이 정견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그 세간의 이해, 있다 아니면 없다는 게 세간의 이해인데 있다도 할 수도 없고 없다고도 할 수 없다.
조건에 의해서 나타날 때는 있는 거고 조건에서 소멸할 때는 없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있다 없다를 어떤 실체가 있다 없다라고 보지만 실체로서 실체가 존재 안에 있는 건 아니다라는 걸 부처님이 발견해내신 거예요. 사실은 부처님의 깨달음의 내용은 나라고 부르는 이 오온 안에 아트만이라고 하는 자아가 없다라는 무아를 통해서 이것을 내 거라고 집착하는 마음을 버리고 있는 그대로 꿰뚫어 보는 지혜에 의해서 이 오온의 흐름이 괴로움이라고 알아서 오온의 흐름에서 벗어나는 새로운 길, 중도, 사마타, 위파사나를 제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있고 없음에 휘둘리지 않고 자기의 있다는 생각 때문에 일어나는 탐진치에 휘둘리지 않아서 탐진치가 소멸한 완전한 열반이라고 하는 사라지지 않는, 소멸하지 않는 완전한 즐거움을 얻는 열반이라고 하는 단말을 발견하신 거죠. 그래서 오늘 공부하시는 내용은 조금 철학적 주제를 가지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존재라고 하는 것은 뭔가가 있다라는 말인데 있다고 하려고 하면 인식의 대상이 되어야 있는 거다. 이거는 이제 충분히 이해되셨죠? 그래서 뭔가 인식을 하려고 하면은 뭐가 필요해요? 대상을 인식할 수 있는 마음과 인식 대상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대상을 인식할 수 있는 이 마음이 쉽게 말하면 심, 찌따, 만호, 윈야냐. 인식을 해서 아는 마음은 윈야냐, 식이고 대상의 정보를 받아들여서 마음에 새겨놓고 기억하는 것은 만호라고 하는 안입이 설신 이 중에 의, 그리고 찌따, 이렇게 해서 심의식이라고 하는 정신적인 역할을 하는 기능과 그 정신의 대상이 되는 인식 대상인 담마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인식이 일어나려고 하면은 살아있는 존재, 이 물질을 가지고 있는 이 존재에 생명력이라고 하는 게 있어서 마음이라는 게 있어야 되고 심의식이 있어야 되고 이 존재에 있는 6 감각기관을 통해서 들어오는 감각 대상이 또 있어야지 뭔가 인식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인식에 의해서 어떤 존재가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이 있는 그대로 보는 있는 그대로 이 세상을 이해하는 기준인데 이제 대부분은 그렇게까지 보지 못하고 눈에 보이면 있는 거, 내 마음에 들으면 좋은 거, 내 마음에 안 들으면 나쁜 거, 그리고 그것은 실체로서 영원한 것. 한번 미운 사람 계속 믿고 한번 좋다고 내가 기억해 놓은 것은 영원히 좋은 것. 이렇게 우리들이 어떤 존재에다가 자꾸 영원성을 부여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게 무명이거든요. 무명은 연기를 모르는 거고 괴로움을 모르는 거예요. 영원성을 부여해서 즐기려고 하는 것이 이게 무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어떤 지금 말하고 있는 탐진치는 있어요, 없어요? 우리 안에 탐진치가 어떤 조건을 만나면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탐진치가 올라오는 것은 지금 마음이 탐이 있다라고 할 때는 마음의 대상인 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 탐이 올라왔을 때 그걸 알아차리지 못하면은 탐욕이 마음을 지배해서 탐욕이 시키는 대로 의도를 내서 행위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또 괴로움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탐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마음의 대상이 되어서 이 마음이 대상과 만나서 대상과가 하나 되는 것이 삼매인데 삼매에는 또 바른 삼매와 바르지 못한 삼매가 있잖아요. 이렇게 삼매가 될 때 마음은 그 대상과 하나가 되면서 대상에 휩쓸려 버립니다. 그래서 탐이 일어나면 탐에 휩쓸려 버려서 탐으로 말하고 행동하게 되죠. 그런데 또 반대로 탐 말고 모든 괴로움이 소멸한 열반도 단말하는 거예요. 법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열반과 하나가 되면 모든 괴로움이 또 소멸하는 그러한 그 수행에 완성된 경지가 또 있다는 거.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뭔가 대상을 인식하려고 하면은 그 대상을 인식하는 주체로서의 마음이 있어야 되고 그 마음의
그 인식의 대상이 되는 담마인 법이 있어야 된다. 이런 조건 하에서 인식이라고 하는 것이 일어나서 어떠한 법이 실제한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인식의 대상이 되는 법은 오늘 설명하는 주제인 두 가지 측면의 법이 있다. 관념의 법과 궁극적 실제의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그 우리 사념처 수행 교재를 보면 36쪽에 관념과 실제를 설명을 해놨는데요. 우리 몸과 마음을 관념적인 측면에서 볼 수도 있고 궁극적 실제인 측면에서도 볼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지금 시작을 했는데, 오늘 제가 나누던 프린트를 한번 중심으로 오늘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존재한다는 것은 곧 인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념은 존재 측면과 잘 궁합이 맞아요. 아무 개가 있다는 것은 관념화해서 있다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관념은 존재 측면과 그 궁합이 잘 맞고, 그 존재가 있다라고 인식하는 것은 실제 측면에 더 이렇게 잘 어울립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관념과 실제라는 이 마음의 대상이 관념적인 측면과 실제하는 측면이 있는데, 관념적 측면에서는 그 존재에 아무개 어떤 사람이 들어왔는데, 사람이라는 것도 이름이고 아무개라는 것도 이름이잖아요. 제가 그 포도를 예로 들었는데, 포도를 직접 먹을 때 아니면 포도의 그 탐스러운 포도를 찍은 사진을 볼 때 우리는 그걸 어떻게 인식을 해요? 먹으면서도 이건 포도다라고 인식을 하고, 사진을 볼 때도 포도라고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그건 둘 다 관념적 측면에서 포도라는 물질을 마음이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면 궁극적 실제 측면에서 포도는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눈으로는 포도의 색깔을 보고, 혀로는 포도의 맛을, 코로는 포도가 이렇게 그 풍겨내는 냄새, 맛, 그 다음에 모양, 색깔, 이러한 정보가 안으로 들어오면 만호에서 그 실제하는 감각으로 느낀 정보를 만호가 개념화를 하는 겁니다. 아, 이건 포도야 라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실제 포도를 먹건 사진을 보든 지금 개념적으로 포도를 대하고 있는 거예요. 궁극적 그 실제는 포도의 맛이 닿는 순간 느끼는 맛, 혀에 닿는 순간의 맛, 눈에 부딪힌 순간 그 색깔이 주는 이미지, 그런 것이 한 찰나의 실제가 있었고 일어나고 사라지는 담마가 있었고, 실제로 그것을 받아들이는 마음은 개념화해서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찰나찰나 물질의 포도의 색깔, 냄새, 향기 이런 건 다 물질의 담마잖아요. 그건 한 찰나 일어나고 사라지고, 그것을 개념화해서 받아들이는 만호가 이건 포도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내가 포도다라고 말할 때 다른 사람도 그걸 보고 포도다라고 말하니까 서로 의사소통이 잘 되거든요. 그래서 관념의 법은 세속의 진리, 인습적 진리라고 해요. 왜냐하면 인습적으로 우리들이 그 만들어낸 언어지요. 언어는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졌으니까 의사소통을 위해서 만들어진 언어인데, 이러한 관념의 법을 빠냐띠 모양, 빠냐띠 담마에서 관념의 법이라고 합니다. 관념을 빠냐띠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이 빠냐띠는 남들이 알게 하는 것. 그러니까 그 포도 하면 우리들 머릿속에 전부 포도의 맛도 기억이 나고 색깔도 기억이 나고 냄새도 기억이 난단 말이죠. 그래서 이 명칭을 통해서 이렇게 공유 정보를 공유하는 거죠. 우리 포도밭에 포도 따러 가자 하면은 벌써 똑같은 상상을 한다는 겁니다. 그것은 지금 관념의 힘이에요. 우리들의 약속된 언어의 힘입니다. 그래서 빠냐띠를 그 사전에서 찾아보면 명칭, 개념, 서술, 용어, 수러, 이렇게 남들이 알게 하는 것, 선언하는 것, 뭐 지적하는 것, 알리다, 뭐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다 개념화 작업을 통해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그 빠냐띠는 그런 거고,
빠라마타. 빠라마타는 근본법이라고 해요. 근본이 되는 법. 뭐 대단한 것 같아요. 뿌리가 되고 근본이 되는 법이다. 근데 빠라마타라는 그 빨리어를 이렇게 어원 분석을 하면은 궁극의 의미가 있는 법, 빠라마타 담마. 그래서 가장 높은 의미가 있는 법, 그래서 최승의 법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오늘 나눠드린 프린트를 보시면 아시게 되는데, 자 그래서 그 우리가 지금 포도라는 대상을 마음의 대상으로 한 접시 포도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포도라는 대상을 딱 보면 어떻게 돼요? 아 이건 포도다 하는 건 관념의 법이에요. 그런데 포도를 하나 따서 먹으면서 신맛이 일어나고 사라지고 달콤한 맛이 일어나고 사라지고 냄새가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리얼리티를 보면은 그것은 이제 빠라마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라는 색법에 대해서 수상행이라고 하는 마음의 작용의 법이 일어나서 맛있다, 이건 포도다, 더 먹어야 되겠다 하는 수상행이 일어나서 이것이 포도야 하는 아르마리가 일어나는 것, 결국은 색수상행식이라고 하는 오온이 일어나는 한 찰나의 오온이 빠라마타 담마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라고 알고 있는 5가지 이 취착의 무더기인 오치오는 매 찰나찰나마다 감각기관을 통해서 들어온 리얼리티 감각 대상을 만호에서 받아들여서 개념화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제 그 대상에 대한 기억을 저장해서 나름대로 맛있었어, 좋았어, 뭐 별로였어 이런 느낌이 일어나면 그 느낌이 그 순간 실제로 일어나고 사라지는 빠라마타 담마인데, 내가 알고 이 몸이 나라고 하는 이 잘못된 고정관념, 사견 때문에 그 맛있는 것을 먹은 건 누구? 바로 나고, 그거 참 좋았다고 기억해 놓은 것도 나고, 그래서 계속 그 맛있고 좋은 포도에 대한 그 집착이, 느낌에 따라서 집착이 좋은 것을 먹을 수는 없잖아요. 우리 모든 존재들이 추구하는 것은 영원한 나, 그리고 항상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는 나를 추구하려고 하루 종일 살잖아요. 실제 우리 사는 모습을 보면 어때요? 나라고 하는 존재를 유지하기 위해서 너무 열심히 살죠. 아침부터 저녁까지 감각기관으로 만나는 감각 대상을 전부 다 분별해서 나에게 유익한 것 받아들이고 나에게 즐거운 건 끌어오고 싫은 건 버리는 작업을 하루 종일 하잖아요. 그 목적이 뭐예요? 결국 나라는 이 존재를 영원히 유지하고 싶은 욕망 때문에 그런 일을 하는 겁니다. 거기에 그 포도의 리얼리티인 맛과 냄새와 향은 일어나고 사라졌는데 그 향을 기억해서 그 좋았던 것을 기억해서 그것을 또 추구하는 것이 이제 느낌에서 가래로 넘어가서 그것을 내 걸로 취착하면 이제 거기에서 나라고 하는 존재가 만족하면서 나라고 하는 존재, HU라고 하는 오온을 가진 존재로 그 기억을 가지고 있다가 죽을 때까지 그건 좋은 거야 하고 가지고 있다가 다음 생에 좋았던 기억을 가지고 또 좋은 걸 찾아서 또 태어나는 것이 이제 또 윤회다. 이렇게 우리가 윤회하는 원리가 HU에서 생노사로 가잖아요. 그래서 태어나면 좋은 걸 얻기 위해서 태어나면 또 똑같은 과정을 거쳐서 늙음 죽음을 또 맞이하고, 이게 계속 그 윤회하는 삶의 흐름이죠. 그 원동력은 뭐다? 마음이 대상을 경험할 때 관념적 측면과 궁극적 실제의 측면을 다 알지 못하고 관념적 측면에만 몰입이 돼서 나라고 하는 입장에서 내가 좋아하는 것만 추구하려는 가래, 욕망 때문에 우리들이 그 궁극적 실제를 볼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궁극적 실제인 색성향 미촉법을 경험하는 그러한 색을 경험하는 수상행과 식을 리얼리티를 있는 그대로 꿰뚫어 보는 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암과 봄이고 지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자신에 대한 이해가 되지 않아서 무명을 갖고 태어나서 무명을 가지고 세상을 보기 때문에 사견으로 보고 어리석음으로 보아서 계속 자기 자신을 윤의 흐름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하는 근본 그 기전이 마음이 대상을 받아들일 때 이것은 관념이다. 포도라는 이름을 가진 과일이다. 여기에는 이러한 맛들이 있는데 이 맛은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으로서 무상한 것이다. 일어나고 사라지는 이 맛에 대해서 내가 느끼는 즐거움도 무상한 것이고 나의 생각, 의지작용도 무상한 것이다. 이렇게 그 색수상 행식의 무상한 것을 보면 오온에 이 오온을 나라고 집착을 해서 오온을 계속 유지하려고 취합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헛노력을 하지 않을 거라는 거죠. 사실 우리가 오온이 무상하다는 것을 꿰뚫어 보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즐거운 걸 찾아가고 나의 그 자존심과 나를 위한 아상을 위한 어떤 행위를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나눠드린 자료를 한번 보자면요. 인식의 조건에서 한번 이 두 번째 존재부터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존재한다는 것은 이 사물, 생명, 마음이 없는 물건들, 여기에 있는 책상이나 뭐 컵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 무생물이잖아요. 무생물이 지금 존재합니까? 안 합니까? 제가 지금 컵을 보고 있으면 컵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인식의 대상이 되어서 인식되어진 건 실제로 있는 거니까. 이러한 무생물이나 생명체인 유정들이라고 하면 중생들이죠. 감정이 있는 그런 생명체들, 그리고 우리들의 몸과 마음, 정신과 물질, 또 의식이냐 영혼이냐 뭐 이 세상이 진실로 존재하는가? 답은 그것이 인식 대상이 되어서 마음에 이런 것이 있구나라고 그것이 법이 되어서 마음에 접수가 될 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인식되지 않은 것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아트만이 있다거나 하나의 모습으로 영원히 존재하는 어떤 실체가 있다거나 영혼이 있다거나 이런 건 전부 그 인식의 대상이 되지 않을 때는 우리들이 만들어낸 관념이 지어낸 희론이고 토끼의 뿔이다. 토끼가 뿔이 있어요, 없어요? 뭐가 있어요? 귀가 있는데 귀를 보고 뿔이라고 이렇게 말하죠. 토끼 뿔이다 이 말은 있지 않은 거를 있다고 지금 주장하는 거다 이런 말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그 존재를 확인하는 인식의 조건은 마음, 심의식과 마음의 대상인 법이 있어야 하는데 인식은 이 마음이 육문의 인식 과정을 통해서 법을 직접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법이 실제로 존재한다라는 존재성이 확보됩니다. 그래서 마음은 인식 과정에서 인식 주관으로서 그 존재성이 확보되고 인식 대상은 인식 과정에서 인식의 대상으로서 존재성이 확보됩니다. 제가 마음이 대상을 인식할 때만 있는 거다 할 때 마음은요 대상이 없으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물질이 없으면 물질을 인식하는 마음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물질이 주인인 것 같죠. 그런데 물질이 있으려고 하면은 그걸 인식하는 또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렇게 둘은 몸과 마음, 정신과 물질은 함께 일어나고 함께 사라진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바른 이해예요. 흔히들 우리 죽을 때 몸인 물질이 많은 이 몸은 놓고 가도 몸 안에 살고 있던 나의 마음은 어디 다른 세상을 간다. 이것이 지금 부처님의 말씀에 의하면 잘못된 견해. 토끼 귀를 보고 토끼 뿔이라고 지금 주장하는 실체로서 존재한다라고 주장하는 거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다루는 오늘 3장의 관념의 법과 궁극의 법은 지금 마음의 인식의 대상이 되는 관념의 법과 궁극적 실제의 법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인식의 대상이 되는 법도 두 종류가 있습니다. 유의법,
무명을 조건으로 행을 조건으로 식해서 무명을 조건으로 하는 행이 뭐냐면 그 몸을 만들어내는 행위, 무명을 조건으로 이 몸이 있어야 된다 해서 몸을 만드는 신행, 말을 만드는 구행, 마음의 행이나 심행, 마음으로 짓는 행들이 있어요. 그래서 만들어지는 게 오온이에요. 그래서 무명을 조건으로 행이 있다 할 때 그 행은 신구의 삼업의 행인데 그 업을 통해서 오온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오온이 본래 있었던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그러한 그 행위에 의해서 만들어진 법들, 행위를 쌍카라라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유의법, 함이 있는 법이라고 설명하는 유의법은 바로 그 행에 의해서 지어진 심법, 심소법, 색법. 아까 제가 짧게 말씀드린 파라마타 담마의 요소들이에요. 파라마타 담마는 모두 4가지가 있습니다. 유의법으로 심법, 심소법, 색법이 있고 무의법, 함이 없는 법, 행위가 끊어져서 나타난 법. 그러니까 따져보셔요. 무명이 있어서 뭔가 행위를 해서 지금 오온이 생겼어요. 근데 무명이 완전히 소멸하면 행위가 없어져요. 그러면 오온이 소멸해요. 그러면은 이 오온이 멸한다는 것은 오온은 괴로움의 진리인데 괴로움이 멸한다는 거하고 바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무의법은 열반이고 이 열반이 말하는 것은 오치온 고의 소멸이에요. 오치온을 통해서 일어나는 괴로움의 소멸이고 결국은 행위로 지어지는 괴로움의 소멸. 그래서 행고의 소멸. 유의법은 행고를 만들어내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태어나서 뭔가 행위를 합니다. 결국은 괴로움을 만들려고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근데 태어난 존재가 태어났다는 건 이미 무명이 있어서 태어난 거니까 나는 이제부터 아무 행위도 하지 않을래.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이왕의 행위를 하면 무슨 행위를 해야 돼요? 괴로움을 만드는 행위를 하는 게 아니라 괴로움을 점점 소멸해가는 행위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이제 선업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행고가 있어. 행위를 하면 괴롭대. 나는 아무 행위도 하지 않겠어. 하고 게으름을 피우는 것도 게으른 행위예요. 결국은 우리는 이제 공부를 하시는 이유는 괴로움을 소멸하는 행고가 소멸할 수 있으려고 하면 무명이 명으로 바뀌어야 되잖아요. 무명 때문에 행위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무명을 명으로 바꾸는 지혜를 닦는 행위를 해야만 우리들이 그 열반이라고 하는 무의법이 네 마음의 대상이 되어서 마음과 열반이 하나가 되면은 거기 열반의 마음이 개합하면 개합 하나로 되면 거기에는 일어나고 사라짐이 행이 없으니까 생멸이 없기 때문에 고가 소멸한다. 왜 괴롭냐? 모든 게 무상하니까 괴롭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좋은 상황을 만들어도 그게 무너져 버리니까 괴롭다. 이게 이제 괴고잖아요. 괴로 무너질 괴자를 써서 괴고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아무것도 짓지 않고 만들어 놓지 않고 그것 자체로 평온해서 행복한 것이 열반이라고 하면은 열반은 우리가 추구해야 할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는 담마예요. 그래서 마음의 대상 중에는 관념의 법, 이 의근을 통해서 바로 관념화에서 만들어진 법이 있는가 하면 오근에 의해서 부딪힌 대상을 의근에서 의지작용을 통해서 의식이 일어나서 육근, 육경, 육식이 만나서 지금 오온을 계속 만들고 있는 이러한 유의법인 그 파라마타 담마도 있고 무의법인 열반의 담마도 있다.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열반이 토끼뿔이나 희론이 아니라 실제로 그 수준이 되면 경험할 수 있는 담마라는 이야기예요. 마음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대상은 마음이 그 수준에 가면 분명히 경험할 수 있는 거다.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열반을 너무 높은 곳에 두고 열반이라고 하는 것은 꿈도 안 꾸려고 하시면은 열반을 얻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열반이라는 게 파라마타 담마의 네 번째 담마다. 분명히 있는 거다. 유의법의 이 세상에서 지혜를 닦으면 반드시 경험하는 담마가 열반이다. 이거를 오늘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제가 관념의 법과 궁극적 실제의 법, 마음이 경험하는 어떤 하나의 대상을 경험할 때는 반드시 두 가지 측면이 함께 접수된다는 거예요. 이럴 때 수행자는 여기까지는 관념이구나. 관념을 관념이라고 알아차려서 관념에 속지 않는 거예요. 대부분은 어떤 관념이 딱 올라오면 포도를 딱 보고 이 포도는 맛있는 거야 라는 생각이 올라오는 생각엔 관념인데 그 생각에 속아서 행위를 해버리면 관념에 속는 거고 포도는 맛있는 거다라고 올라오는 생각을 법으로 알아차려서 적절하게 행위를 하면은 관념에 속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관념의 법은 세상에 존재하는 다양한 사물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붙여진 명칭, 용어, 이름 또는 그것에 대한 생각입니다. 이런 관념, 빠냐띠는 인식의 대상을 인식의 대상, 마음의 대상인 인식의 대상을 어떤 의미나 특징으로 간편하게 전달함으로써 그 세간에서 이 소통을 원활하게 합니다. 그래서 관념, 빠냐띠를 영어로는 컨셉이라고 하고 팔리어로는 빠냐띠 담마, 한자말로 하면 인습적 진리, 세속적 진리라고 합니다. 우리가 포도를 직접 먹거나 포도송이를 찍은 사진을 보거나 간에 그걸 여기 포도가 있다라고 인식하면 그것은 포도의 빠냐띠 담마를 마음이 접수한 거죠. 그래서 빠냐띠로 대상을 만난 거예요. 이거 안 해야 된다고 제가 설명하는 거 아닙니다. 세상을 살아가는데 개념 없이는 못 살잖아요. 세속적 진리이고 인습적 진리를 부정하고 어떻게 파라마타를 만날 수 있겠어요. 이 포도가 가지고 있는 리얼리티를 빠냐띠 담마를 통해서 그 안에 숨어있는 리얼리티를 경험하는 게 무상공무화를 경험하는 방법이고 그게 수행이죠. 그러니까 결코 빠냐띠 담마를 무시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때 포도의 파라마타의 색깔, 냄새, 맛, 단단한 감촉은 한 찰나 그 각각의 오관이 경험을 합니다. 냄새는 코라는 감각기관만 경험해요. 눈이 경험하는 거 아니에요. 색깔과 모양은 눈만 경험하고 맛은 혀만 경험했어요. 근데 그게 이제 닿는 순간 일어나고 사라진다는 거죠. 그리고 그 정보가 만호로 전달되면, 의근으로 전달되면 거기서 종합작용을 한다는 겁니다. 다섯 문을 통해서 들어온 대상을 하나의 이름으로 종합화하는 거예요. 실제 우리의 삶이 그러지 않나요? 그러고 있죠. 그래서 그 맛이나 냄새는 그 찰나 사라지고 이어서 의문, 만호의 문에서 오관의 정보들을 종합해서 이게 포도다라는 개념, 니미타, 상으로 인식합니다. 다시 말하면 아니비설신, 다섯 가지 그 물질을 상대하는 감각기관이 경험한 포도의 색성향 미촉이라는 색법, 루파, 그 색의 담마, 이 법이라는 것은 만호의 대상이 됐다는 겁니다. 전부 다. 그래서 법은 의와 법의 관계에서 법이 붙으면 포도의 그 색성향 미촉이라도 색법이 되면은 만호의 대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포도라는 개념으로 이 색 인식을 하는데 그 만호에서 그 색법의 고유한 특성은 만호의 문으로 넘어갈 때는 이미 그 리얼리티는 사라지고 일어나고 사라졌던 그 흐름은 안 보이고 개념만 이제 또 나타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오직 포도라는 개념만 남아서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개념화가 되면
실제 포도가 있으면, 한 송이의 포도가 있으면 각각 하나하나의 맛도 똑같지는 않을 거라고요. 그래도 포도라는 이름으로 전부 뭉뚱거려서 이건 포도야 라고 하는 이름은 영원히 변하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이름에 속는다, 관념에 속는다, 겉모양에 속는다, 이게 다 어떤 대상을 한번 딱 정리를 해서 이건 뭐야 하고 정의를 내리면 그건 변하지 않아요. 우리가 태어날 때 아무개다라고 이름을 주면 죽을 때까지 그 이름으로 불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름이 이렇게 변하지 않는, 개념이 변하지 않는 이 특성을 이용해서 또 수행에서도 사용을 합니다. 마음을 집중하는 대상으로 이 개념적인 대상을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들이 그 순간에 깨어있지 않으면 색법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보지 못한다는 거죠. 개념에 덮어버려지면. 그래서 고유한 특성, 파라마타의 고유한 특성, 조건에 의해서 일어났다 사라지는 그 포도라는 대상이 가진 독특한 맛, 냄새 이런 것들이 전부 조건에 의해서 일어나고 사라져서 무상하다라는 이러한 세 가지 특성을 볼 수 있는 기회가 깨어있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알아차림이 유지되고 있지 않으면 개념에 속아서 그 실제한의 성품을 놓치게 된다. 그래서 이런 놓치고 오직 개념만 남아서 이건 포도다라고 규정하고 계속 그것을 실체화합니다. 이래서 이런 육근의 경험을 곧 이렇게 여섯 감각기관으로 경험한 자가 누구다, 나다 이렇게 바로 넘어갑니다. 개념에서 나는 중요한 오온을 나라고 부르니까 이 오온이 경험한 내용은 곧 내가 경험한 거다. 그래서 이 경험과 맛을 경험한 이 감각기관의 행위와 그것을 경험한 내가 있다라고 해서 경험과 경험한 자를 실체화해 버립니다. 이게 이제 무명으로 가는 거고 내가 있다라는 사견으로 가는 거고 관념과 실제를 구분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관념의 법은 인습적 진리로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하지만 그것이 관념이 지닌 한계, 리얼리티를 못 보게 하는 한계가 있다라는 걸 알고 수행자는 이제 관념에서 무엇을 추출해낸다. 그 개념이 의미하고 있는 대상, 관념의 법의 대상에서 파라마타인, 심법, 심소법, 색법이라고 하는 단마의 일어남 사라짐을 도모로 해서 그것이 무상고 무하다라고 하는 파라마타 단마를 추출해내는 작업이 이제 수행자의 몫이죠. 보통 사람들은 관념적으로 대상을 보고 관념적으로 판단하고 그것이 영원할 것이라는 걸 바탕에 깔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면서 살다가 그냥 죽고 또 태어납니다. 무명을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파라마타 단마를 보아서 오온이 괴로운 것이고 실체 없는 것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또 새로운 오온을 원해서 또 나아가게 되는 것이 윤회이죠. 자, 그래서 지금까지는 관념의 법, 빠냐띠 단마, 세속적 진리라고 해서 사무띠 사자라고 하는 걸 설명드렸고 이게 궁극적 실제의 법, 파라마타 단마. 여기서는 간단하게 파라마타 단마를 실제, 빠냐띠 단마를 관념에서 관념과 실제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궁극적 실제의 법, 최승위법, 가장 그 높은 우수한 그 의미가 있는 법, 이게 파라마타 단마예요. 근본법, 파라마타 사자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실제 이 리얼리티란 지금 여기서 마음이 직접 경험하는 법이다. 지금 마음이 뭘 경험하고 있느냐, 마음의 대상이 뭐냐, 그것도 관념적 측면이 아니라 리얼리티 측면에서. 그래서 법으로서 각각의 법은 고유한 특성, 조건에 의해서 생멸하는 조건적 특성, 또 무상과 괴로움과 무아라는 보편적 특성을 지닌 것이 파라마타 단마다. 심법, 심소법, 색법은 이 세 가지 특성을 다 지니고 있습니다.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실체 없다.
그런데 파라마타 담마의 네 번째인 열반은 무상하다, 무상하지 않다? 항상하다. 그리고 괴로움이다, 지고의 행복이다. 지고의 행복이다, 열반은. 그런데 그것을 소유하는 실체, 자아는 없다. 그래서 열반, 이 심의 대상은 뭐든지 다 무아예요. 마음의 대상인 담마는. 그래서 그 세 가지 보편적 특성을 지닌 법은 유의법에 한해서 말하는 거예요. 신법, 신속법, 색법. 그러므로 세간에 존재하는 어떤 것에도 실체로서의 자아는 없습니다. 열반이라 하더라도 자아는 없다는 겁니다. 이 자아를 왜 이렇게 강조를 하셨냐면 부처님 당시 모든 수행자들이 영원 불멸하는 아트만을 찾아서 헤맸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아트만이 이 몸 안에 있다고 아주 그냥 확신을 하고 믿음에 의해서 브라만이 우리 세상을 창조할 때 자기의 몸의 일부를 각각의 중생들, 생명들에게 넣어주어서 이게 지금 생명 현상을 유지한다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이 몸에서 자아를 찾아서 자아와 내가 하나만 되면 나는 브라만이 된다. 이러한 사고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전부 자아를 찾는 데 몰두했습니다. 부처님도 6년 고행 동안 이 아트만을 찾아봤는데 없더라. 그리고 보니까 연기되어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뿐이더라를 발견하셔서 붓다가 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파라마타 담마 세 가지 유의법은 무상고 무아이지만 열반은 무상하지 않아. 영원해. 일어남이 없으니까 사라짐이 없죠. 당연히. 그리고 괴로움이 아니죠. 변덕 떨지 않는데 뭐가 괴롭겠어요. 우리 변덕 떨어서 괴롭잖아요. 뻔하니까. 그리고 그러나 실체는 없다. 이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법 무아 할 때 제법은 유의법 무의법이 다 무아다 이 말이에요. 제행무상, 이것은 지금 유의법은 무상하다 그런 것이고, 일체 계고에서 일체는 유의법, 계고가 붙으면 삿배 상카라 두카, 삿배 상카라 아나따, 이렇게 해서 제행무상, 제행 계고, 제행 두카다 이렇게 빨리어 원어는 되어 있는데 중국에서는 제행을 일체로 번역했습니다. 일체는 뭐냐면 육군과 육경이에요. 육군과 육경은 행에 의해서 만들어졌잖아요. 본래 있었던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일체 계고라는 한자말에 속하는 빨리어는 싹배 상카라, 모든 행들은 두카, 괴로움이다. 그 말을 일체 계고라고 했어요. 그런데 모든 담마, 마음의 대상이 되는 담마는 그게 관념의 법이 됐든 실제의 법이 되었든 열반이 되었든 유의법이 되었든 전부 다 무하다. 이런 대전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영원하고 항상한 나를 찾아 헤매지 말아라. 그 뜻이 있습니다. 자, 뒤로 넘기시면 이 파라마타 담마는 네 가지 법이다. 신법은 마음의 대상, 인식의 대상을 인식하는 주체로서 신법, 오온으로 말하면 아르마리, 식에 해당하고, 마음의 작용은 그 마음에 동반되는 마음의 작용들, 식이 혼자 가서 식의 부하인 식의 대상을 인식하도록 돕는 수상행들, 이 심소법 쉬운 두 가지가 있죠. 아비담마에서. 그 다음에 색법, 색법이 사실은 이 세상의 구조를 보면은 색과 그것을 인식하는 마음만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색이 있고 색을 인식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 세상이 일어나는데, 그 색법은 인식 대상이 된 물질, 그 중에 색을 인식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도구가 감각기관, 안입이 설신, 색성향 미, 촉. 근데 촉은 지대, 화대, 풍대를 경험하죠. 수대는 심히 경험하는 거라고 해서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다 색법입니다. 그래서 이상의 세 가지 궁극적인 법들은 어떤 조건에 의해서 결합된 유의법으로서 모두 조건에 의해서 결합된 거니까 무상고 무아라는 특성을 가집니다. 그런데 열반만은 탐진치가 소멸해서 더 이상의 새로운 결합작용이 일어나지 않는 멈춰버린
무의, 할 일이 없어요. 없을 무, 어떤 행위를 한다는 위자잖아요. 행을 짓지 않는 것이 무의입니다. 아라는 무명이 다했기 때문에 말하고 밥 먹고 뭐 움직이고 하더라도 그것이 행위가 되지 않아요. 아라는 무의입니다. 무의로 행하기 때문에 업에 과보가 없다. 이런 이야기가 있죠. 그래서 열반은 모든 괴로움이 소멸하고 가장 높은 단계 지고의 행복만 있는 게 열반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수행 시작하시면서 열반을 너무 멀리 두시지 말고 언젠가는 열반이라고 하는 담마와 마음이 이렇게 하나가 되는 이러한 그 체험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이제 오늘 관념과 실제를 대강 설명을 드렸는데 이걸 수행적 측면에서 써먹어야 되잖아요. 이 복잡한 이야기를 그냥 이야기로 끝나기는 좀 아쉽죠. 자, 그래서 제가 첫 시간에 위파사나 수행은 모든 괴로움을 소멸하는 건데 소멸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 지혜다. 지혜를 개발하기 위해서 우리는 자신의 몸과 마음을 알아차리는 사념초 수행으로 중도 수행을 한다. 그렇게 말씀드렸고 두 번째 시간에 이 몸과 마음을 알아차리는 수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알아차림을 확립하는 사띠다. 근데 사띠를 잘 확립하려고 하면은 이치에 맞는 숙고가 있을 때 사띠가 생기지. 이치에 맞는 숙고를 하지 않고 내 입장, 관념적 측면에서 내 입장에서 대상을 보면은 사띠가 날아간다. 말름기와 부탁경을 통해서 가르쳐 드렸죠. 그래서 이제 이 관념과 실제에도 이 열이자기와 비열이자기가 연결이 됩니다. 우리 만호에서 열이자기를 한다는 것은 지금 부딪힌 대상을 연기된 법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법으로 알아차리세요. 법은 그냥 자연의 이치, 올만해서 온 거예요. 갈만하면 가는 걸로 대상으로 볼 뿐이지 내 입장에서 채색해서 보면은 바로 번뇌로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연기된 법으로 보는 게 열이작인데 이는 관념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궁극적 실제의 입장에서 대상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알아차림이 생기고 오근으로 경험하는 색법들에서 이것이 이 조건에서 혀에 닿는 순간에 단맛이 있었고 사라졌구나. 코로 냄새가 들어오는 순간만 좋다라는 느낌이 일어나고 사라졌구나. 이렇게 일어남 사라짐을 볼 수 있는 그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열이자기를 할 때, 궁극적 실제의 측면에 마음을 둘 때, 관념적 측면으로 내가 언제 먹어본 무슨 포도는 맛이 어땠고 하고 관념적으로 넘어가 버리면 계속 그 맛을 찾아 헤매지 리얼리티 일어나고 사라지는 거를 볼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지금 오근으로 경험하는 그 감각 대상들의 그 단마들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건 통찰하는 정견이 생기면 당연히 팔정도를 걸어서 개정회를 쌓아서 이제 해탈로 나가는 길을 가는데 우리 만호에서 내 입장에서 대상을 확 받아들여 버리는 비열자기가 일어나면은 이건 바로 이 몸과 마음이 뭘 아무개라고 부르고 이거를 너 할 때 나라고 부른다. 그리고 내가 경험하는 모든 건 나에 속해 있다. 라는 자신의 고정관념에 속아서 내 입장에서 세상을 보는 것이 비열이자기. 이건 다른 말로는 관념에 속는 거죠. 그러면 무명과 상견이 일어나고 팔사도를 걸어서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 괴로움으로 가는 삿된 정진을 하고 열심히 집중을 하는데 내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내 걸 만들까 하는 삿된 집중을 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안에 쌓이는 거는 탐진치만 쌓입니다. 열이자기에서 쌓아놓는 건 개정회인데 개정회의 반대는 탐진치예요. 그래서 이러한 탐진치로 다시 또 불선업을 생해. 안에 쌓여있는 게 내 안에 가진 재산이 탐진치면 그 마음으로 보는 대상도 다 탐진치에 를 충족시킬 대상이 되기 때문에 오직 나타나는 것은 불선업이 나타나죠.
행위를 해도 괴로움으로 갈 행위를 짓는 거죠. 그렇게 해서 괴로움의 손을가 멀어집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열이 자기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또 이 시간에도 한번 강조하기 위해서 경전을 가져왔습니다. 열이 자기를 구족하는 경, 구족은 잘 갖춘다는 거예요. 내 내면에 열이 자기를 갖출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비구들이여, 태양이 떠오를 때 여명이 앞장서고 여명이 전조가 되듯이 비구에게 8가지 구성 요소를 가진 성스러운 도가 생길 때에는 지혜롭게 잡돌이하니 구족이 앞장서고 지혜롭게 마음의 잡돌이함에 구족이 전조가 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태양이 뜨려고 하면은 태양이 확 나타나기 전에 미리 여명이 있잖아요. 가끔 해 뜰 때 보셨죠? 그런 것처럼 우리 수행자가 팔정도를 걸으려고 하면은 팔정도의 길을 가는 수행자의 앞에 먼저 길을 닦는 것은 뭐다? 이치에 맞는 숙고 열이 자기가 여명처럼 팔정도를 불러오는 여명이 새벽에 여명을 뒤에 반드시 태양이 뜨듯이 열이 자기를 계속 갖추면 열이 자기를 부족하면 팔정도가 자연히 나타난다. 팔정도의 시작이 뭐예요? 정견. 그러니까 열이 자기는 곧바로 정견이다. 지난 시간에 읽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듣는 것과 열이 자기는 정견이고 다른 사람의 말을 듣는 것과 비열이 자기라면 사견이다. 지난 시간에 읽은 경전이에요. 그래서 수행에서 중요한 사띠에는 항상 열이 자기와 짝을 이루어야 사띠가 충분히 익어가고 또 팔정도의 정견이 익어간다. 이제 실제 수행 장면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관념과 실제를 구별해야 돼요. 우리는 매 순간 대상과 만나는데 그때마다 그 관념에 속아버리는 이유는 아직 훈련이 안 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관념과 실제는 항상 함께 있습니다. 지금 마음이 어떤 대상을 딱 경험할 때, 포도라는 대상을 경험할 때, A라는 사람을 만날 때 A라는 사람의 겉모습이 있는가 하면 그 겉모습 안에 있는 리얼리티 실제 모습이 또 있다는 것을 보이지는 않지만 있습니다. 그 보이지 않는 것까지 꿰뚫어 보는 것이 빠냐예요. 보이는 것만 키가 몇 센치고 뭐 어떻게 생겼네. 무슨 계란형이네. 이것은 빠냐띠고 그 사람에서 느껴지는 심과 심소법 이런 것들이 리얼리티인데 제가 관념과 실제를 좀 설명하기 위해서 관념은 움직이지 않는 사진이라면 사진 한번 찍어서 이렇게 보면은 사진은 변화가 없잖아요. 그 장면 그대로를 유지하죠. 실제는 매 순간 변하는 동영상과 같아. 좀 구분되시죠? 관념의 특징은 움직이지 않고 변하지 않는다. 고정된 실체로 보이게 하는 그런 측면이 있고 실제는 매 순간 변하기 때문에 무상을 보여주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관념이 어떤 상자의 포장지라면 실제는 상자 안에 있는 실물이다. 그러니까 겉모습에 속지 말자 이 말이고 관념은 겉모양이나 이름이라면 실제는 그 모양이나 이름이 주는 느낌이다. 그래서 관념은 겉의 모양이라면 실제 리얼리티는 그때 일어나는 느낌이 리얼리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개는 관념이고 아무개에 변하는 정신과 물질은 실제입니다. 정신과 물질이 색수상행식이니까 아까 심법, 심소법, 색법하고 똑같은 말이죠. 통증은 관념이고 통증에 찌르고 당기고 화끈거리는 느낌은 실제입니다. 우리가 자순 중에 통증이 생기면 아프다, 큰일 났다는 통증이라는 관념에 속는 거고 여기 통증이 일어났네 라고 알아차릴 대상으로 삼으면 이제 통증이 가지고 있는 리얼리티, 찌르고 당기고 화끈거리는 느낌이 매 순간 변하고 실체가 없구나를 보면은 리얼리티를 본 거라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장미꽃을 볼 때 이거 장미꽃이다 하는 건 관념이에요. 아까 포도다 하는 것처럼. 근데 장미꽃에서 이렇게 느껴지는 향기는 일어나고 사라지는 실제입니다. 우리가 경행할 때 발의 움직임은 관념이고 발의 움직임에서 느껴지는 무거움, 가벼움
이 느낌들은 실제다. 자선에서 들숨 날숨, 우리가 숨을 쉴 때 들숨 날숨하고 이름 붙이면서 수행하는 경우 있잖아요. 처음 집중이 안 될 때 명칭을 사용하잖아요. 걸을 때도 다음, 들음, 놓음 이렇게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그 명칭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마음을 붙이기가 조금 수월하기 때문에 마음이 달아나지 않게 하는 목적으로 관념을 사용하죠. 그래서 들숨 날숨이라는 건 관념이고 그 숨에서 느껴지는 부드러움, 차가움, 따뜻함 이 느낌들은 실제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관념은 그 겉모습이고 빠라마타, 빠냐띠고 실제는 빠라마타는 느낌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느낌을 보아야만 느낌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무상을 보기가 쉽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관념은 사마타 수행의 주제이고 느낌은 위파사나 수행의 주제입니다. 자, 우리 수행은 어떻게 하느냐? 마음의 알아차릴 거리를 만났을 때 관념적 측면을 먼저 딱 고리를 걸어야 돼요. 놓쳐버리면 이제 마음이 수행 주제를 벗어나니까. 관념은 변하지 않으니까 딱 고리를 걸기가 좋아요. 고정돼 있으니까. 그리고 고리를 걸고 거기에 더 집중을 함으로 해서 그 관념이 가지고 있는 리얼리티를 그 안에서 추출해서 그 리얼리티의 흐름, 변화 이런 것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수행은 먼저 관념에 집중해서 사마타 수행을 하고 그 다음에 리얼리티, 느낌에 집중해서 위파사나 수행을 하는 겁니다. 우리 세가는 왜 그렇게 하냐? 바로 왜 위파사나 수행을 못 가느냐? 우리 세가는 일단 인습적 진리인 관념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세상을 무시하고 나 혼자만 열반을 경험하겠다. 빠라마타만 보겠다 하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세상 속에 관념의 세계 속에 빠라마타가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을 떠나서 뭘 또 추구하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세가는 일단 관념의 세계에 있기 때문에 관념의 세계에 들어와서 그 관념을 주제로 사마타 수행을 하고 그 다음에 리얼리티에 집중을 해서 위파사나 수행을 하는 겁니다. 수행자가 관념과 실제를 구분하지 못하면 항상 이 몸을 나라고 부르기 때문에 나라는 생각에 속아서 자신을 실체화하고 그래서 괴로워집니다. 중요한 건 수행자는 세간의 관념이라도 무시하지 않습니다. 지금 마음이 경험하는 대상이 관념일 경우 있는 그대로 그것이 관념이라고 알고 거기에서 실제하는 법을 추출해서 이치에 맞게 숙고를 하셔야 되죠. 수행 법이라고 관념에서 실제를 추구하는 것은 빠라마타 담마로 추출하는 거예요. 법이라고. 수행자가 일단 관념인 모양의 마음을 집중하면 삼매를 얻고 그 삼매에서 실제하는 법에 일어남과 사라짐을 통찰합니다. 그 실제하는 법이라는 게 심법, 심소법, 색법이 바로 오원이기 때문에 법을 대상으로 할 때, 여기서 일어나는 물질적 현상을 대상으로 할 때, 느낌을, 지각 인식적 경우에 일어남 사라짐을 볼 때 무상고 무아를 보게 되고 오원에 대한 집착을 소멸해서 몸과 마음이 묶여있는 이 결박이 풀림으로 해서 우리가 해탈을 합니다. 그래서 관념과 실제라는 이 주제는 수행 대상을 어떻게 요리할 거냐 하는 아주 중요한 대목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긴 시간 듣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